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지휘부가 모두 교체된 것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인사와 수사는 별개라며 수사팀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인사가 총장 본인과 조율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7초간 침묵하다, 더 말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고민지 기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 고위급 인사가 총장과 조율된 것이냐고 묻자 머뭇댔습니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7초간 침묵한 뒤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후속 인사가 언제냐는 질문에는 제가 알 수 없다고 답하며 인사 논의에 자신이 소외됐다는 걸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습니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이번 인사는 이 총장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지 11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부 방침이 세워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된 겁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실무를 책임졌던 김창진 1차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를 맡았던 고형곤 4차장도 모두 교체됐습니다. 이 총장은 오는 9월까지 남은 임기는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용산과 갈등설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검찰 출신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엿새 만에 단행된 인사입니다. 검찰 안에서는 김 여사 수사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대통령실이 이 총장과 검찰의 분명한 메시지를 드러낸 인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미묘한 시점에 이뤄진 검찰의 대대적인 인사에 대해 대통령실은 정례 인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를 재개했는데요. 의료계와 야권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검찰 인사 개입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MBC에 총선 때문에 지체된 검찰 정례 인사라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 의지를 피력하고 민정수석 임명 엿새 만에 단행된 검찰 인사. 모든 것이 공교로운 시점에 연달아 진행됐지만 대통령실이 의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걸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정상적인 인사 협의를 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 표명에도 검찰 인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약자를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재개했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의 어려움을 말하며 기득권을 뺏긴 사람들이 정권 퇴진 운동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을 하게 되면 결국은 많은 국민들에게 이롭지만 또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뺏깁니다. 뭔가를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말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등을 겨냥한 말이지만 사실상 최상병 특검법 등을 둘러싸고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야당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대통령실이 네이버로부터 당장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인하고 일본 정부를 향해 부당한 조치는 없어야 한다고 공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일단 일본 정부의 정보 보안 대책만 내겠다는 겁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네이버를 향해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진실된 입장을 밝히라 요구했던 대통령실이 이틀 연속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의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 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입니다.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뺀 정보 보안 대책을 내놓는 상황을 가정해 지원책을 밝혔는데 실제 네이버로부터 7월 1일 일본 정부에 낼 보고서에선 지분 매각을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해 반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MBC 취재진에게 네이버가 당장 지분을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고 들었다며 국민들의 반일 정서를 고려한 결정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사태는 일단 7월까지 소강 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여야 간 친일 반일 설전은 계속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협력 관계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반일몰이할 일이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고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에 항의하지 않고 이것을 지적하는 국민에게 반일 타령한다고 한단 말입니까? 전날 독도를 찾았던 조국혁신당도 일본을 비판하면 반일이고 윤석열 정부는 친일만 하려 하냐며 공세 수위를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기시다 총리와 통화하라며 여권에서도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마스모토 다케야키 일본 총무상은 어제 라인야오에 대한 행정지도에 대해 정보 유출 재발 방지와 보안 조치를 위한 거라면서도 행정지도 대상에 지배적 자본관계도 포함한 과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마스모토 총무상은 지난 10일에도 라인야오 행정지도와 관련해 경영권 관점에서 한 건 아니라면서도 자본관계와 관련해 어떤 과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할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4배 인상하는 등 중국의 무더기 관세 폭탄을 던졌습니다. 중국이 무역에서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건데 중국 정부는 보복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는 먼저 올해 안에 중국산 전기차에 매기는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4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도 현재 7.5%인 관세를 25%로 3배 이상 올립니다. 또 2025년까지 중국산 반도체 관세를 지금의 25%에서 50%로 2배 올리고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도 25%로 인상합니다. 중국을 향해 관세 폭탄을 던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밝힌 이유는 중국이 무역 관행에서 부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Sometimes they just outright steal through cyber espionage and other means. When you make tactics like these, you're not competing. It's not competition, it's cheating. 전기차만 봐도 중국 정부의 광범위한 보조금 정책이 중국 기업의 과잉 생산과 저가 공세로 이어지면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상대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고율 관세 조치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한 뒤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미중 사이 통상 갈등은 갈수록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中方一贯反对违反世贸规则、单方面加征关税，将采取一切必要措施维护自身正当权益。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이번 관세 인상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전략에 따른 상징적 조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